서울의 한 부부에게 일어난 숨겨진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 뒤에 감춰진 의처증의 그림자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남자의 용기 있는 여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IT 기업 보안팀장인 남편과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 아내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자기 성찰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느 아침과 같이 빛이 새어들어오는 침실. 이준호의 휴대폰 알람이 정확히 6시 30분에 울려 퍼집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는 이준호는 옆에서 아직 깊이 잠든 아내 한소영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소영의 긴 속눈썹이 부드럽게 떨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죠. 3년 전 우연히 친구의 전시회에서 만나 첫눈에 반한 그녀는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소영아, 일어날 시간이야. 이준호가 부드럽게 아내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눈을 뜨며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벌써 아침이네. 난 먼저 샤워하고 아침 준비할게. 넌 조금 더 자도 돼. 준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빠르게 샤워를 마치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오늘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유명 IT 기업의 보안팀장으로서 그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죠.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성향은 업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소영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야?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아침 식사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잖아, 잊었어?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아, 맞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지. 와, 정말 기억하고 있었네. 난 농담한 거였는데.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은 다음 달이야. 소영은 준호의 팔을 장난스럽게 치며 웃었어요. 너무해.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침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오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중요한 회의가 2개 있다고 했고 소영은 새로운 일러스트 프로젝트 미팅이 있다고 말했어요. 새 프로젝트? 누구랑 하는 건데? 준호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어제 말했잖아. 대학 동창인 박지훈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어. 아동용 그림책 일러스트야. 준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아, 그랬구나. 미안, 기억이 안 났네. 그럼 오늘 만나는 거야? 오후 2시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나중에 소개해줘. 준호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준호는 소영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회의 끝나면 연락할게. 그런데 현관문을 열기 직전 준호는 마치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소영에게 말했어요. 그나저나 지훈이라는 사람 결혼했어? 소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싱글이야. 왜? 아냐, 그냥 궁금해서. 준호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사랑해. 현관문이 닫히고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저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계속했어요. 오늘의 미팅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소영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대학 동창 지훈과의 프로젝트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그녀에게 큰 기회였으니까요. 소영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림 동아리에서 만났던 그는 여전히 소영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죠.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특유의 밝은 에너지는 변함없었습니다. 소영아, 여기.
지훈이 손을 흔들며 소영을 불렀어요. 소영은 반가운 마음으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나야 뭐, 그냥 그렇지. 출판사 일도 바쁘고. 지훈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넌 전혀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예쁘다. 소영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과찬이야. 넌 더 성숙해 보여. 출판사 운영이 쉽지는 않을 텐데.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학 시절 추억과 그 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는 여러 어려움 끝에 작은 아동 출판사를 차렸고 소영의 그림 스타일이 자신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딱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 계속 너의 SNS 활동 지켜봤거든. 너의 그림 스타일이 더 세련되고 깊어진 것 같아서 이번 프로젝트에 제안하고 싶었어. 지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소영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 SNS를 봤다고? 그럼 프로로서 항상 좋은 작가를 찾아다니는 게 내 일이니까. 지훈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줄게. 지훈은 소영에게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그림책 시리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내용이었죠. 소영은 프로젝트 설명을 들으며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네. 나도 참여하고 싶어. 소영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지우는 기쁜 표정으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이렇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두 사람이 계약 내용을 검토하던 중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의 전화였습니다. 잠시만 받고 올게. 소영이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소영이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별일 아니야. 회의가 일찍 끝나서. 지금 어디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나 지금 카페에서 지훈이랑 미팅 중이야. 아까 아침에 말했잖아. 아, 맞다. 미안. 잊고 있었네. 그럼 방해했네. 미팅 끝나면 연락해줘.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톤의 변화가 있었지만 소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 소영이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온 소영에게 지훈이 물었습니다. 남편? 응, 준호가 회의가 일찍 끝났나 봐. 소영이 대답했어요. 아, 준호라고 했지? 어떤 사람이야? 직업은 뭐 하는데? 지훈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IT 회사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해. 조금 꼼꼼하고 완벽주의자 스타일이지만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너랑 잘 어울리겠다. 너도 꼼꼼한 스타일이잖아. 대화를 마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 두 사람은 다음 미팅 일정을 잡았어요. 소영은 첫 시안을 일주일 안에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지훈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 우리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랜만에 의미 있는 작업을 하게 돼서 기뻐. 소영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헤어졌어요. 소영은 집으로 향하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안내음만 들려왔죠.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미팅 끝났어. 집에 가는 중이야. 저녁에 뭐 먹을까? 소영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새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창작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 아이, 요리사를 꿈꾸는 아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런데 문득 준호가 아침에 지훈에 대해 물어본 것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여부를 물어본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단순한 호기심이었겠거니 생각하며 넘겼어요. 하지만 준호가 왜 갑자기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는지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준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준호도 분명히 기뻐할 테니까요.
그러나 소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훈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카페 창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눈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이 바로 준호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녁 시간 소영은 집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죠. 평소 같으면 곧바로 답장이 오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 소영이 현관으로 나가며 물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소영은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 별일 없어. 준호는 짧게 대답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그를 따라가며 말했어요. 난 오늘 지훈이랑 미팅 정말 잘 됐어. 아동 도서 시리즈인데 내 스타일이 딱 맞대. 계약도 했어.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축하해. 소영은 준호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그녀의 일에 항상 관심을 보이고 자세히 물어보던 그였는데 오늘은 왠지 냉담했습니다. 저녁 준비해놨어. 같이 먹을까?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난 회사에서 이미 먹었어. 아, 그렇구나.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영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지훈이라는 사람,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소영은 의외의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그냥 대학 동창이잖아. 아까도 말했잖아. 단순히 동창인 것 같지는 않던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준호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영은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이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거야?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너희 만나는 것 봤어.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우리를 지켜봤다고? 회의가 일찍 끝나서 너한테 깜짝 방문하려고 했는데 카페 창가에서 너희가 너무 재밌게 웃고 있길래. 준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였어? 우리를 감시하려고? 감시라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준호가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 씨, 이건 정말 이상한 행동이야. 내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니. 난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 내가 모르는 사람과 만날 때 항상 불안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니 아침에도 말했잖아. 대학 동창이라고. 그리고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성인이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 이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거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 뭐라고?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훈이는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그는 말했어요. 너의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 소영은 충격을 받은 듯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 휴대폰을 왜 봐? 그냥 궁금해서. 준호의 대답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소영은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확인? 뭘 확인한다는 거야? 내가 바람 피우는지.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침묵은 소영의 질문에 대한 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영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준호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물론 그는 항상 꼼꼼하고 세심했지만 그것이 의심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편 거실에 홀로 남은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영과 지훈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느꼈던 불안감과 질투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항상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혼자 남겨졌던 기억, 그리고 이전 연애에서 겪었던 배신의 경험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죠. 소영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소영을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알았어요. 침실 문 앞에 서서 그는 소영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의 자존심과 두려움이 그를 막았죠. 결국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소파로 돌아가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소영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아마도 지훈에게서 온 업무 관련 메시지일 테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다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영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가 스스로를 제지했어요.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죠. 소영이 주방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일어났네.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어제는 미안해. 내가 너무 과했어. 소영은 잠시 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과했다는 걸 알아? 응. 나도 내 행동이 이상했다는 걸 알아. 그냥 불안했어.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너 요즘 이상해. 이게 처음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내 메시지를 몰래 확인한 것 같던데.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어떻게 알았냐고? 메시지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어. 난 확인하지 않았는데. 소영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킨 것이 부끄러웠죠. 소영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게 가장 아파. 우리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나를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래. 준호의 변명은 약하게 들렸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존중하는 거야. 준호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의 말이 맞았어요. 그의 행동은 사랑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출근해야 돼. 소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준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출근? 오늘 외부 미팅 있어? 아니, 카페에서 작업할 거야.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 소영이 대답했어요. 사실은 준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였지만 소영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카페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은 핑계가 되었죠. 준호는 말리고 싶었지만 어제의 일 후에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소영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준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는 회사에 연락해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소영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런 감정이 시작된 걸까?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준호의 부모님은 격렬한 다툼 끝에 이혼했어요. 아버지의 외도가 원인이었죠. 12살이었던 준호는 그 상처를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항상 두려워했어요. 대학 시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을 때 그 두려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영을 만났을 때 준호는 드디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소영은 그가 만난 여자들 중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소영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자 준호의 오래된 불안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행동이 소영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그녀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소영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두려워졌죠. 그때 소영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순간 그것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소영과 지훈의 메일이나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그들의 관계를 해치고 있는 원인이었어요. 대신 준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의처증이란 무엇인가, 배우자를 과도하게 의심하는 심리. 검색 결과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설명된 증상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처증은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라는 것, 그리고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소영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아마도 지훈과 통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준호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또다시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싫었어요. 대신 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 저녁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원한다면 내가 상담을 받을게. 사랑해. 메시지를 보낸 후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소영의 답장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영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오후가 되자 준호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소영이 바로 답장을 보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가 많이 났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불안감이 다시 그를 덮쳤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처하기로 했어요. 소영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오후 5시 소영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소영이 작업에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은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소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이상하네. 준호는 중얼거렸어요. 소영이 전화기를 꺼놓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소영이 자주 가는 카페들을 생각해봤어요. 근처에 몇 군데 그녀가 좋아하는 곳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영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거실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자신이 보인 행동, 소영의 슬픈 표정,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깨지는 순간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6시가 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영아. 준호가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불렀어요. 여보, 미안해. 전화 못 받아서. 소영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 내가 걱정했어. 소영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서 이야기 좀 했어. 혜진이. 혜진이? 준호는 소영의 오랜 친구 혜진을 떠올렸어요. 무슨 이야기 했어? 우리 얘기. 소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지금 문제가 있어. 준호는 소영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알아. 내가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해.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문자 받았어. 상담. 정말 받을 생각이야? 응, 당연하지. 내가 오라. 내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내 불안감 때문에 널 믿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알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와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보였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야. 내가 내 메시지 확인하고 일정 체크하고 심지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항상 확인하려고 했잖아. 난 한동안 그게 내가 날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혜진이 말이 맞아.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맞아. 나도 인정해. 내가 의처증이 있는 것 같아.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처증? 응. 오늘 검색해봤어. 내 행동이 딱 그 증상이더라. 배우자를 비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감시하고. 이건 내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말했어요.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난 내가 왜 그런지 궁금했어. 내가 절대 날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 어린 시절 이야기 들려줬었지?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님이 외도하셨다고 했지. 그래. 그리고 대학 때 여자친구도 날 배신했고. 어쩌면 내가 그때부터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 것 같아.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영은 잠시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상처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여보, 난 그 사람들이 아니야. 난 절대 널 배신하지 않아. 알아.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가끔 내 감정이 날 지배해. 널 잃을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널 밀어내는 행동을 하게 돼.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상담받는 것도 좋은 생각이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영이 아직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정말 미안해, 소영아. 널 힘들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넌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해. 소영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소영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순간 긴장했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어요. 소영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지훈이야. 내일 미팅 시간 확인하는 거야. 준호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소영을 믿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소영은 놀란 듯 준호를 바라봤어요. 묻지도 않아? 내일이잖아. 난 널 믿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진심이었어요. 소영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정말 중요해. 준호는 소영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정말 변할게.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응원할 거고 내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게. 그리고 상담사를 찾아볼게. 소영은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기대었습니다. 함께 노력하자.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그렇게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어요. 소영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녀를 믿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 후 준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이자 동료인 김민정을 만났습니다. 민정은 오랫동안 준호를 지켜봐 온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고 준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소영 씨와 어떻게 됐어? 민정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회복 중이야.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거든. 그래서 상담은 알아봤어?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내일 첫 상담 있어. 솔직히 좀 긴장되네. 준호가 대답했어요.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야.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고마워.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어제도 소영이 지훈이랑 통화하는 걸 듣고 또 불안해졌어. 물론 말은 안 했지만 준호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그 감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지. 넌 이제 그걸 인식하고 있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예전에는 그런 감정이 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려고 해. 이게 합리적인가? 내 불안이 만들어낸 건 아닐까? 라고. 그거 정말 좋은 접근법이네.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사실 소영이가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불안했던 것 같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니까. 민정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통제. 그게 핵심 단어인 것 같네. 넌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잖아. 회사 일도 그렇고. 그런가? 준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민정은 좋은 친구답게 비판 없이 듣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넌 왜 이렇게 소영 씨를 의심하게 된 거야?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 민정이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특별한 계기보다는 점점 쌓여온 것 같아. 소영이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모르는 그녀의 세계가 넓어진 거지.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 그녀가 너에게서 멀어질까봐?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소영이가 나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 실망하게 될까봐. 내가 충분하지 않을까봐.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정은 준호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건 내 자신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 소영 씨는 널 선택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잖아. 알아. 하지만 가끔은 내가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 그녀는 너무 완벽해 보이고 난 이렇게 결함이 많은데.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소영 씨도 분명 자신만의 고민과 결함이 있을 거야. 중요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카페를 나오면서 준호는 민정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도움됐어. 고마워. 언제든지. 친구잖아. 민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소영 씨에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 대화가 정말 중요해. 준호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소영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내일 있을 첫 상담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소영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요리는 그의 강점이 아니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집에 도착해보니 소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주방으로 향해 인터넷에서 찾은 간단한 파스타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소스가 끓고 있는 동안 그는 식탁을 정리하고 와인을 준비했어요. 소영이 좋아하는 캔들도 켜두었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소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 마무리 작업이 있어서. 곧 갈게. 예전 같았으면 이런 메시지에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 물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간단히 알았어. 조심히 와. 기다릴게. 라고만 답장했어요. 소스가 끓고 있는 동안 준호는 거실에 있는 소영의 작업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작업 중인 일러스트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훈의 프로젝트를 위한 스케치였습니다. 준호는 그림들을 살펴보았죠. 소영의 그림은 항상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그리는 그녀의 일러스트는 따뜻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영의 재능과 열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하는 일, 그녀의 세계를 더 이해하고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소영의 일을 방해하기만 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함께 활기가 묻어났어요. 어서 와. 저녁 준비했어.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주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이게 다 뭐야? 준호 씨 요리했어? 응,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준호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기쁘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영과 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스타는 소금이 조금 많긴 했지만 소영은 준호의 노력에 감동했어요. 요리하느라 고생했어. 정말 맛있었어. 소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과찬이야.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첫 상담 있어. 소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긴장돼? 조금. 솔직히 말하면 많이.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해해. 하지만 그 과정이 널 도울 거야. 소영이 말했어요. 혹시 내가 같이 가줄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첫 번째는 혼자 가보려고 해. 내 문제를 스스로 마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소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함께 할 수 있어. 준호는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까 내 작업실 보았어. 일러스트 정말 아름답더라. 내가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미안해. 소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고마워. 사실 예전에는 내가 내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했어. 알아.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 작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영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지훈이가 내일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 작업실에서 미팅하려고.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몇 시에 와? 오후 2시쯤. 소영이 말했어요. 괜찮아?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물론 괜찮지. 내일이잖아. 오히려 내가 늦게 들어올게. 너희가 편하게 미팅할 수 있도록. 소영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 없어. 오히려 시간 되면 잠깐 들러서 지훈이 만나보는 건 어때? 내 남편도 만나보고 싶대.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아. 상담 끝나고 들를게. 소영은 준호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달라졌어.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어. 널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준호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첫 상담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소영에게 인사했어요. 행운을 빌어. 소영이 준호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훈 씨와의 미팅도 잘 되길 바랄게.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몇 시간 일한 후 준호는 점심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변화에 대한 의지가 더 강했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채광이 좋은 방에는 편안한 소파와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저는 김현주입니다. 준호는 긴장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첫 만남이니 간단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현주 상담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소영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최근의 사건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나치게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게 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준호가 고백했어요.
현주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준호 씨의 그런 모습이 정말 용기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어요. 오늘도 아내가 대학 동창과 집에서 미팅한다고 했을 때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거든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주 상담사는 준호의 말에 귀 기울인 후 대답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죠. 지금처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시간의 상담이 끝날 무렵 준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드린 자기인식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현주 상담사가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준호는 상담소를 나와 잠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소영과 지훈의 미팅은 아직 진행 중일 테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으로 향했어요. 약속대로 지훈을 만나보기로 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영과 지훈이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자 다시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이건 내 불안일 뿐이야. 소영을 믿어야 해.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영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밝고 행복한 소영의 웃음.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왔어?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영과 아마도 지훈일 남자가 작업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일어나서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소영이 남편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준호는 지훈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이준호입니다. 소영이 대학 동창이시죠? 반갑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소영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준호와 지훈은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소영이와는 대학 때부터 알았다고 들었습니다. 준호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림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소영이는 그때도 재능이 뛰어났죠. 특유의 따뜻한 터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녀의 그림에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차를 들고 돌아왔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너의 대학 시절 이야기.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준호 씨에게 우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영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여보, 지금까지 작업한 일러스트 보여줄게. 소영은 테이블 위에 스케치와 컬러링이 완성된 일러스트들을 펼쳤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꿈꾸는 소녀, 요리사가 되고 싶은 소년,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준호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는 소영의 작업물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소영이의 그림에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정말 잘 담겨 있어요. 지훈이 전문가다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시리즈로 계속 이어갈 계획이에요. 준호는 소영의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그는 소영의 일을 단순히 취미처럼 여기며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 이런 프로젝트를 소영에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소영이 같은 실력자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대화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소영의 일에 대해 더 알게 되니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아, 그러고 보니 준호 씨는 IT 보안 쪽이시라고 들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요즘 디지털 출판도 늘어나는데 혹시 조언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긴 해요.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관한 팁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 지훈에게 유용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보안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지훈은 진지하게 메모하며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이네요.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소영이 정말 복이 많아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준호는 지훈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소영의 세계에 그녀의 일에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소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훈이 다음 주에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지훈이 약혼녀도 만날 수 있대. 약혼녀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약혼했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소영이에게는 오늘 이야기했죠. 준호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동안의 의심이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꼭 가고 싶네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지훈이 떠난 후 소영과 준호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땠어? 지훈이?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열정적이고 너의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더라. 소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지? 난 내가 지훈이 만나는 걸 불편해할까봐 걱정했는데. 글쎄, 처음에는 조금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직접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알겠더라. 준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소영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상담은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 상담사가 정말 전문적이고 편안한 분이셨어. 내 불안의 원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가볼 거지? 소영이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소영아, 너도 함께 가줬으면 해. 몇 번 후에는 부부 상담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 소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함께 할게.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준호는 소영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변할 수 있게 도와줘서. 우리 둘 다 변하고 있어. 더 나은 방향으로. 소영이 대답했어요. 난 내가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말 기뻐. 준호는 소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가질게. 그리고 지훈이 약혼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소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야.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소영이 옆에서 평화롭게 숨을 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소유나 통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오늘 지훈을 만나면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소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세계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동안 그는 불안 때문에 소영의 세계를 축소시키려 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준호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소영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는 더 건강한 관계와 더 행복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는 법이죠. 준호와 소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소영의 손을 꼭 잡은 채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